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구센터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센터 식구들이 그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이제 교육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기왕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1시간 투자하시는 김에 집중하고 몰입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년에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이렇게 4번째 교육을 하게 됐어요. 금년도에는 이제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대구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안 다치고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요. 다들 참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열심히 해주신 걸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2시부터 1시간 공부할 텐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시네요. 이거 어떡하죠?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될 빨리빨리 문화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기업의 문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 이런 꼭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조중훈 씨 사례를 준비했어요. 이 조중훈 씨가 청년 때 20대 중반 청년기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 모아가지고요, 낡은 트럭을 한 대 샀어요. 그래서 그 낡은 트럭 한 대를 준비한 걸로 미군 부대 영내에 청소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쓰레기를 다 모아서 운반에다가 이제 하치장에 갖다 버리는 그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참 친절한 청년이라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조중훈 청년이 인천에 출장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김에 길가에 고장난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입장이 곤란한 것 같아서 웬일인가 하고 그 고장난 승용차 뒤에다가 화물차를 세워놓고요. 가서 이제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딱 보니까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여성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운행을 해서 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 섰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우리 이제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처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딱 보니까 이 차가 외제차고요. 새 차인데 고장날 차가 아닌데 이게 웬일일까. 그래서 틀림없이 뭐 연료 공급 계통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차근차근히 구간별로 확인을 해가지고요. 다행히 문제 있는 구간을 찾아서 그 고장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인 찾아서 조치가 됐으니까 운행해서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손을 씻고 이렇게 나서려고 하니까 이분이 고맙다 그러면서 갑자기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 제가 준비한 작은 성인데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친절은 우리 보통으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는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라도 인사 한번 드리게 명함 연락처라도 하나 달라 그래서 이제 명함을 하나 드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되돌아왔는데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오면서 그 여성분께서 그 남편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찾아왔는데요. 그 남편이 모시고 왔는데 보니까는 이마에 별을 번쩍번쩍 달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미팔군 사령관이었었어요. 그래 이제 이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그렇게 그냥 곤란한 곤경에 빠졌는데 당신이 도와줘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인사드리려고 왔다 그러면서 아니 어제보다 더 두꺼운 봉투를 하나 들고 와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저 봉투 안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친절은 보통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명분 없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하고 앉아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우리 서로 뭐 이렇게 협력하고 또 올 일이 있으면은 서로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 도와드릴 일이 없겠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나기를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에는요, 맨 그 아주 낡은 그 화물차 같은 것만 낡은 차만 운행이 됐었는데 그 미국은 이제 부자나라니까 내육연수가 되고 이제 폐차 처분을 내육연수가 되면 폐차 처분하는데 그 폐차 처분하는 거를 이제 불화를 받는데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서류 이렇게 내시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폐차할 적에 와서 이제 그 가격을 적어내고 이렇게 이제 받으면 된다고 이제 그래서 그 기회를 얻게 됐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달에 바로 이렇게 이제 폐차 불화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요. 불화를 받고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운행하는 어떤 차보다 성능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싹 정비를 해가지고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화물 운송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화물 운송해야 될 양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때 이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기가 물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고도 성장을 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월남전 벌어지면서 군수물자 수송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고 거기다 이제 항공기 관광 사업도 참여를 해가지고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을 베풀었던 이제 조중훈 청년이 바로 이 조중훈 회장이에요. 대한항공, 한진화물, 한진그룹의 그 창업주 겸 회장이시죠. 이분이 이제 사업을 이렇게 크게 이제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이분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제 그 손자와 손녀들이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그 땅콩 회항 사건 일으켰던 그 대한항공 그 가문이 이 조중훈 씨 이제 그 손자들이에요. 손자, 손녀. 그런데 이 친절, 그 길가에서 만난 어려움에 처한 분을 적극 도와드리고 친절하게 서비스했던 그 사건이 기회가 돼서 그걸 발판으로 삼고 그게 이제 동기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큰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한진그룹은 재계 서열 1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재벌 그룹으로 성장한 기회가 된 게 그런 친절을 베풀면서 친절로 인연이 된 게 발판이 돼가지고 성장을 하고 이런 기적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절로 인한 기적이 조중훈 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친절을 베풀어서 이런 기회를 만나가지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큰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박수 한번 호응해 주실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대구센터에도 이렇게 이제 친절로 큰 기적을 만나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고객 응대할 때 금기하는 행동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게 대처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 네 번째는요, 무예의예요.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무표정이에요. 아무런 표정 없이, 표정의 변화 없이 이렇게 일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죠. 고객 서비스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성의껏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성의껏 대처하는 일이 흔히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났던 거는 우리 동네 이제 그 마을버스가 있는데요. 마을버스에 이제 사장님이 그 기사들한테 이제 손님 한 명 한 명 탈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인사를 꼭 하라고 시켰어요.
운전기사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버스 타는 승객들이 꼭 반갑게 같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작아져 가지고요. 아예 이제는 버스 타는 승객들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자기 앞을 향해 앉아서 그냥 손님 타는 숫자만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인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뭐 인사 받거나 말거나 그냥 하라니까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해가지고는 이거 인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예요. 표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과 마주쳤을 때 인사할 때 정말 확실하게 상대방도 답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런 일로 오셨군요. 이렇게 당당하게 성의껏 대처를 하면은 참 좋겠는데 이 양반이 인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고 지나치는 거,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관심이에요. 우리 다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관심을 가지면은 관심 가지는 만큼 알게 되고 알게 되는 만큼 서비스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심이 없으면은 오래도록 근무해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는 사례들 보면은 우리 이제 대구센터 식구들도 옛날에 결혼 전에 결혼 상대방 만났을 때 그 어떻게든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알고 대처하고 적극적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마음을 얻어서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두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성의껏 했던 거에 한 3분의 1만 직장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관심을 가지면은 알게 돼 있고요. 아는 만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은 3년을 근무해도 5년을 근무해도 뭐 그냥 질문하면은 아는 게 도저히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저쪽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냥 떠넘기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대처를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무책임이에요. 책임감 없게 일하는 거죠. 우린 다 책임감 있게 일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시지만 제가 이제 건물마다 가면은 관심 있게 살펴봐요. 그런데 그 정문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이게 옆에까지 가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웬일이실까 하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안 보이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놓고 거기에 재미있게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다가와도 모른 채로 그냥 여기에 집중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딱 자세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웬일일까 하고 자세히 보면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다가와도 막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근무 시간에 내가 맡은 책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긴장하고 살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이 나타나면 먼저 발견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하게 이렇게 적극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무예예요.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얘기하면은 우리는 다 예의 바르게 잘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그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전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방문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운전해 가지고 가면은 아침에 막 이렇게 이제 길이 막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지체가 돼가지고요. 거의 한 2시간 넘게 걸려서 운전해 가지고 이제 빌딩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2시간 정도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 도착하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를 주차장에 갖다 딱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좀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밖에 화장실 담당하시는 여사분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각 칸마다 화장지도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딸깍딸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김 여사 뭐해? 지금 교육받으러 오래. 그러니까 이제 김 여사님이 딱 얘기하는 게 그 대머리 교수 왔대?
이렇게 묻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보통 이게 내가 면전에 없을 때는 그냥 그 대머리 교수라고 놀리기도 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듣는 순간 제가 이 화장실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마주치면 또 그분이 무안할까봐. 그래서 안에서 좀 기다렸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이분들이 그럼 교육 오래면 가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교육장으로 딱 이동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 그 교육장에 가서 이제 처음 만나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거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그 좀 미안한 얘기했던 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만이 아니고요. 고객한테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없는 줄 알고, 그 진상 고객 갔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진상 고객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예의 바르게 실천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무표정인데요. 표정 없이 대처하는 거 정말 이거 좀 바꿔야 돼요. 특히 우리 저 대구센터 식구들은 이 표정 변화가 이렇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반갑게 만나면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교육 시간에 이제 들으면서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끄덕거리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나오면 예, 서병희 소장님 좋습니다.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아마 김정호 교사님도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표정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앉아 계시면은요, 이 강사도 힘들어요. 아니, 어째 반응이 이렇게 없을까?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래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막 목이 잠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도 보여주시고, 조금 별 재미 없어도 재밌는 것처럼 이렇게 웃어가면서 해주시고요. 고객을 만났을 때도요, 정말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고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예, 그러셨군요. 그런 일로 오셨군요. 예,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거 실천하시면은요, 정말 끝내줄 텐데, 이 표정의 변화가 필요한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응대할 때 중요한 거, 성의껏 대처하고, 관심을 가진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친절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거 먼저 발견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거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좋은 말 해주는 거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정의 변화 내가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재해 발생했을 때, 이제 사례별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청소 중인 복도에서 이제 넘어지는 이런 사고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이런 이제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도에서 급히 뛰어가다가 이 청소 중인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발목을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으로는 복도 같은 이 통행로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에 물기 같은 게 있으면 넘어질 수 있는 거 딱 보면 판단이 쓰니까 그 위험 요인을 눈에 띄는 대로 즉시 제거해 주시는 거. 그리고요. 복도 청소할 때는 미끄러질 위험이 분명히 있으니까 위험 안내 표지판을 딱 설치를 하고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복도 청소의 안전 수칙은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먼저 복도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 장애물을 다 제거를 하고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 즉시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 천장이 캄캄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등이 끊어지거나 고장났을 때는 바로 회복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작업 중에는 우리가 그 안내 표지판을 분명히 설치를 하고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위험하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리고요, 락스 같은 화학물질 사용할 때 이 보호장갑 사용하시고요. 이 보안경을 필히 착용을 하셔야만 그 락스 때문에 눈에 이렇게 튀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실명하는 이런 사고를 만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요,
청소 작업할 때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분명히 신고 작업을 하셔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이 계단을 통행하면서 넘어져가지고 굴러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 위험 요인이 왜 있을까요? 이 계단에서 이동할 때 막 이렇게 뛰거나 서두르거나 급하게 이동하면은 이렇게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계단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할 때 이게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두 손으로 짐을 들면은 한 손은 난간을 잡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이동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요, 이 작업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고요. 흔히 일어나는 사고가 뒷걸음질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되고요. 이 조명시설의 천장에 전등이 끊어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전난간을 늘 살피고 점검해서 늘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미끄럼 방지 조치,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 같은 걸 꼭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단을 마른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물기를 흘린다든지 기름기가 흘렸다든지 이거는 바로 즉시 이거 청소를 해서 제거를 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청소 작업 중에는 작업자 외에는 출입 금지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청소 작업 중이다, 미끄럼 주의 이런 이제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계단에서 뒷걸음질을 하다가 헛디딤 사고 나서 굴러 떨어진 사고 위험하기 때문에 계단 청소할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요, 개인 보호 장구를 철저하게 이걸 써야 되는데 안전화 신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이제 보호장갑 이런 거를 필히 착용을 해서 안전수칙을 지켜야 계단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계단이 어두우면 안 되니까 조명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계단 청소할 때 근골격계 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면은 여기 이제 담이 절리거나 여기 뭐 허리 삐끗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구부린 자세로 일하는 거, 이 허리를 펴가면서 관리를 해주시고, 무거운 거 이동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작업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지금도 한번 좀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김정호 여사님 아주 잘하십니다. 이렇게 쫙 뒤로 당기시고 옆으로도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이러면서 이거를 완전히 내 몸 상태를 좋게 해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고요. 작업 마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이 어깨 뭐 근육이나 허리 근육 같은데 뭉친 거를 다 이렇게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몸 상태를 좋게 하고요. 컨디션을 좋게 해야 기분 좋아지고 행복한 근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승질이 급하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시는지 정말 놀랍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고 놀래는 거, 세계인들이 깜짝 놀래는 거는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몇 층을 가겠다 누른 다음에는 닫힌 버튼을 3번, 4번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린 버튼은 한 번만 누르지만은 닫힌 버튼은 3번, 4번 눌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차이 나도록 망가져 있는 게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한눈에.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문하고서 30분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주문한 거 취소하겠다, 음식값 못 주겠다,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막 완전히 난폭 질주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제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만 따라가라.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눈치 빠르게 신속 이동하는데 선수들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국제공항에서 빨리 이동하는 걸로 소문나 있는데요. 빨리 이동하는 만큼 넘어져서 무릎 까이고 하는 환자도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이동할 때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겠고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증상이라고 그래요. 커피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거기 밀크 커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선택했으면 커피가 내려온 동안은 좀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종이컵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컵을 쥐고 있으니까 끓는 물이 여기 떨어지면서 튀어가지고 여기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여기 화상 입은 거 피부과에 치료하러 오는 사람, 한국 사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커피 자판기에서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이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 보러 갈 때 이거 한국 사람만 이렇게 한대요. 남자들만 그렇게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소변 보러 들어가면서 이 자크를 내리고요. 가서 볼일 다 본 다음에는 자크를 올리면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다가 옷이 끼어가지고서는 잘 안 올라가면은 이 소중한 거를 그냥 내놓고 채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기다리던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한국인만의 승질급하고 빨리빨리 서두르는 거. 자꾸 올리는 것까지 그냥 서둘러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요. 운전하다가 로타리에서 빨간불이면 차를 딱 멈췄어요. 그러는데 파란불로 싹 바뀌었으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깜빡 딴 생각하느라고 출발이 3초만 늦어지면 뒤에 있던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초긴장의 연속으로 운전해가지고 도로에서 교통사고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속도의 경쟁력이 돼가지고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6.25 동란 직후에 세계 최고로 가난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일을 빨리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한 건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폐단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와우 아파트 지일적에 우리나라 그때 와우 아파트는 정말 최초의 아파트 단지인데 그때는요 안 되면 대기하라 하면 된다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 아파트 지을 때 그냥 서둘러서 막 지어올리더니 그냥 사람들이 다 입주를 했는데 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때 사람이 72명이 사상자가 나왔어요. 여기 와우 아파트 바로 요 옆에 동네 제가 13년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와우 아파트 무너진 현장을 날마다 지나치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를 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삼풍백화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27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삼풍백화점은 지을 때부터 졸속으로 강행을 했어요. 지어 올리면서 설계 변경하고요. 그것도 설계 변경해가지고 증축을 했어요, 위에. 그리고 증축한 옥상 위에다가 중장비를 막 갖다 올려놨는데 이걸 또 막 너무 서둘러가지고 옮겨 설치하고 하면서 이 옥상에 금이 다 막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백화점을 개점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백화점에 왔던 손님들이 다 여기 그냥 묻혀가지고 막 죽고 해서 사상자가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폐단을 가져오는데요. 이 빨리빨리 때문에 인한 이 심각한 폐단이 사망자 수로 나오는데요. OECD 평균 주요 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2.6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거 한 3배 넘게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산재 사고 사망률이 1등으로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1등이죠. 한국이 1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2등 칠레,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 이제 한국의 뒤를 이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거를 6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이걸 알고 계셨어요. 세종대왕께서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세요. 이분이 이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세종대왕이 말씀하신 내용이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까 답을 내라는 거예요. 어전회의에서 정승 판서들한테 이 과제를 주셨어요. 이게 자꾸 막 빨리빨리 이래가지고서는 자꾸 사고 나고 무너지는데 이거 대책을 세워라. 원인을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완전히 좀 이렇게 이제 안전수칙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600년 후에 우리나라 아파트가 막 무너지는 것까지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빨리빨리를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선조들이 다 이미 이거 알고 있던 거예요.
빨리 먹은 콩밥 화장실에 보자고. 어? 아니 저 콩밥조차도 너무 빨리 서둘러서 대충 씹지도 않고 삼켜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콩알이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 변 속에서.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식을 너무 서둘러서 빨리 먹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위장병, 소화계통의 이 위장병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맵게 먹고 짜게 먹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음식을 먹을 때 꼭 이걸 씹어 먹어야 되는데 꼭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그렇게 이제 음식을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막 3분 내에 먹고 집합 이런 명령이나 받은 것처럼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화기관이 이거를 소화시키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화기 계통의 이 질환이 위장병 환자가 제일 많은 거 참고해서 우리 좀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드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건널목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 건널목 위험 표지판에 이런 표지판이 나왔는데 뭐가 있냐면요.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간다는 거예요. 아니, 3분 빨리 가려고 막 서두르다가 철도 건널목에서 30년 먼저 아주 가버린다는 거죠. 여기 승질 급한 운전자가 이제 여기 딱 건널목에 왔어요. 여기 딱 도착했는데 띵동띵동 소리는 나는데 아직 기차는 안 오고 차단기도 안 내려왔어요. 서둘러서 얼른 건너가려고 그냥 푹 덤벼 들어가지고서는 들어갔더니 철길 위에서 차가 털턱을 거려가지고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살리려고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차가 딱 나타나가지고 밀고 나가는 바람에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3분 빨리 가려다가 아주 가버리는 거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빨리보다는 안전 제일로 가야 되고요. 속도보다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야 될 만큼 그리 급한 일은 없습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가지고요. 이 몸 상태를 좋게 하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해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될 선진기업의 문화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선진기업의 문화 사례는요. 슐저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에 본적을 둔 글로벌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혀가지고요. 이거 안전수칙 지키세요.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사인만 보내면은 이거 무슨 얘기구나. 이거를 서로 다 알아듣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안전 문화가 잘 자리 잡혀가지고요. 여기 이제 여성분이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손짓을 했는데 우리 여기 횡단보도로 같이 건너가자.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여기 오던 차도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완전히 딱 멈춰가지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성분이 이제 이렇게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웃으면서 사인을 주니까 안전화를 신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 안전화로 바꿔 신는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이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사인을 했더니 이 보안경을 끼고 가라는 얘기구나. 보안경을 딱 쓰고 이동을 하면서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작업하는 분이 그 기계에다가 덮개를 덮고 작업하는 걸 보고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당신이 최고다. 칭찬을 해주는 순간이죠. 그리고요, 이분이 이동을 하면서 계단을 이동할 때는 분명히 이 손잡이를 딱 쥐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렇게 계단을 이동할 때는 안전 손잡이를 쥐고 이동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른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폴더를 4개를 쥐고 가니까 두 손으로 이걸 쥐고 가면은 계단 손잡이를 잡고 갈 수가 없지 않냐. 그 2개를 내가 덜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2개를 덜어서 한 손에 쥐고 한 손은 계단 난간을 쥐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거죠. 회의장에 딱 들어갔더니 전원 코드가 여기 꽂혀 있고요. 이 전원 코드가 여기 늘어져 있으니까 여기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이 전원 코드를 쑥 뽑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회의실 가운데 있는 이 탁자에 있는 전원 잭에다가 이걸 옮겨 꽂아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요, 여기 이제 작업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무거운 거를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걸 들어 올리는 자세를 지금 현재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들을 적에 이렇게 구부린 채로 들어 올리면은 척추를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척추를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등뼈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워주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낮추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을 낮추어서 이걸 들어가지고 자세를 바르게 한 채로 이걸 이제 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면은 이 척추를 안 다치고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자세를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현관에 양탄자 깔려 있는데 이게 접혀 있으면 걸려 넘어지니까 이거를 지금 펼쳐주는 거고요. 그리고요. 이제 퇴근하면서 학교에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뒷좌석에까지 이렇게 안전띠를 확실하게 챙겨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에도 와서 보니까 현관에 양탄자가 접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걸려 넘어질까봐 이제 이걸 다시 펼쳐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요 막내 아들이 요 회전의자를 갖다 놓고 여기 올라가서 이제 과자를 내리려고 이걸 갖다 놓고 올라가는데 아시겠지만 회전의자는 사람이 올라가면은 이게 움직여가지고서는 중심을 못 잡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바로 이 회전의자는 위험하다. 이걸 밀쳐내고요. 안전하게 안정적인 이렇게 사다리형 3단 받침대를 놓고 여기를 올라서서 이렇게 이제 위에 과자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는 겁니다. 여기는요, 완전히 이 회사는 직장 내에서도 안전수칙이 아주 습관처럼 잘 지키도록 이렇게 이제 생활화가 돼 있고, 집에서까지 안전수칙 지키는 게 생활화돼 있어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걸 이렇게 모델로 좀 우리가 오늘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뼈를 다치는 일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보통 골감소증,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면은 여자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남자분들 똑같이 위험하고요. 남자분들이 더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치명적인 골감소증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50대 이상은 전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은 여자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분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남성들이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자, 보통 이제 골감소증은 이제 여성분들은 뭐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돼서 뼈에 바람구멍처럼 송송송송 구멍 뚫리는 골다공증 이거 치료받으라고 하면 또 치료도 받고 그걸 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요, 그냥 뭐 나는 뭐 그 이상 없다고 다들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분들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 기저질환이 뭔가 좀 있거나 아니면 음주 때문에 또 흡연 때문에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진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자들은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에 대한 치료를 16%뿐이 안 해요. 10명 중에 8명은 아예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 치료는 안 하면서 오히려 이제 고관절, 골절 치명률은 40%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왜 높게 나오나 하면은 남성분들이 여기 대해서 관심도 없고 치료도 안 하면서 오히려 과격한 이 움직임과 행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고 뼈를 다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뼈를 안 다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칼슘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꼭 칼슘제를 쭉 이렇게 꼭 챙겨서 잘 드시는 분이 거의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칼슘 섭취를 제대로 챙겨서 못할 바에는 이제 그럼 뭐 멸치가루를 갈아서 그 가루를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반찬에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이제 습관을 들이면은 그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걸 챙겨 드셔야 되는데 그것도 챙겨서 못 드시니까 그럼 햇볕이라도 좀 많이 쬐어서 비타민 D를 좀 충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고 몸 상태를 좋게 하고 컨디션을 좋게 하는 이런 이제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순간에도 한번 스트레칭을 좀 해보겠습니다. 손목 풀기 따로 해주세요. 네, 손목 풀기. 네. 손목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아침에 일하기 전에도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손목을 유연하게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네. 자, 거기다가 또 발목 돌리기.
우리 저 경비실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신 분 발목 돌리기 이걸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순찰 돌러가면은 또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 돌리기 해서 발목을 유연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요, 손깍지 끼고 앞을 쫙 내밀고 위로 올리고, 네, 옆으로. 예, 지금 우리 김정호 여사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우리,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뒤로. 앞으로 이렇게 손깍지를 껴서 올려가지고 좌우 전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해주시면은 이 몸 전체 이렇게 좀 유연해집니다. 이렇게 어깨 근육들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목 운동을 좀 해주세요. 목 운동. 이렇게 목을 돌려주세요. 자, 목 운동을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로도 돌려주시고, 네. 목 운동을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서 저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5번 돌리고요. 반대로도 이렇게 또 돌리고 해서 목이 유연해야 우리 균형을 잡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어깨 날개 운동인데요. 깍지를 이렇게 끼고요. 머리 뒤에다 대고요.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밀어주세요.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밀어주시고, 이걸 밀어서 10초 동안 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앞으로 굽혔다가 다시 뒤로 밀어주고, 이런 한 5번쯤 요걸 해주시면은요, 이 어깨 근육들이 몸 전체가 이렇게 유연하게 잘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처가 잘 가능하게 체질로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자, 허리 하체 운동. 두 손을 허리에다가 딱 얹고 뒤로 최대한 젖혀주세요. 자, 이렇게 허리를 충분히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만들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일할 적에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바로 그냥 작업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몸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서 몸 상태를 좋게 해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되면은 안 다치고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체력은 국력입니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는 나라들이 몸도 체력도 이렇게 우수하고요. 그런 나라들이 계속 부자가 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체력이 약하면 그렇게 이제 부자 되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력은 국력이고요. 나라의 힘이 되는 거고요. 또 체력은 기업의 힘이 됩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체력 관리를 잘해서 체력이 좋으면은 KDFS는 체력이 좋은 기업이 되고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요, 체력 관리 잘하는 집이 그 가족들까지 가족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더 부자 되는 가정 이루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그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의자나 상담 봉사를 제가 17년을 했어요. 상담 전화를 이렇게 받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아니, 일단 몸에 병들면은 마음까지 병들고 이 정신 상태까지 병들어가지고요, 그 작고 사소한 일에 삐지고 막 그냥 그 화나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막 죽고 싶다고 막 이렇게 그냥 한숨 쉬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건강한 몸을 가져야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확실하게 느꼈고요. 또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내가 아침마다 조깅해가지고 내 체력이 좋다. 이거를 막 대통령 선거 유세 때 강조해가지고 그분이 대통령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도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다가 먼저 장관, 비서실장 이렇게 시켜서 일을 시켜놓고 대통령도 체력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보통 체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야지 대통령이 아파서 골골골골 하면은 전 국가적인 걱정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심 걱정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안전제일로 해가지고 안전한 일터, 사고 없는 일터가 돼야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거든요. 그 다음에 긍정의 에너지를 서로 마음껏 나눠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대구센터에는 이상세 센터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한테 긍정 에너지를 잘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늘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구센터는 긍정 에너지가 아주 충분히 공급되는 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아예 시작도 안 해놓고 이거 힘들어 뭐 요새 도저히 뭐 하고 왔어 그냥 꼴찌나 면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할수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우리 기왕이면 1등 하자 막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야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좋은 일터 행복한 일터가 되고요. 일의 능률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행복한 일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좋은 팀워크를 이루려면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남을 돕고 우리가 팀워크가 잘 돼서 우리 팀 전체가 일이 잘 돌아가야지. 그냥 뭐 내가 저를 언제 봤다고 도와줘. 그래서 이제 그냥 위기적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팀워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는 얼굴로 대화하고 명랑하고 밝은 대화를 하면은 서로 협력이 잘 되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만들지 못하고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막 혼자 한숨 쉬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먼저 웃는 얼굴로 주변 공기를, 주변을 행복 바이러스를 잘 전파해 주시는 우리 최고의 대구센터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센터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또 우리 대구센터 가족 모두 이렇게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대구센터 식구들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 교육 끝나면은 몇몇 분들한테 좀 설문서 보내드리면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센터 만났는데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대구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대구센터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센터 최고예요. 제가 대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대구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이상세 센터장님께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런 교육 내용이 우리한테 지금 딱 시적절하고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우리가 하루 업무 시작할 때 스트레칭하고 시작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도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데 물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절대 물길 제거하고 그리고 유의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계단 내려올 때는 옆에 손잡이를 잡고 그래 내려오시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거기 서비스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대구센터 가족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고 없이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도 쭉 해가 절대로 사고 없는 그런 행복한 직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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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구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부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